안녕하세요. 피너 910 알렉스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험 방송 시간이네요. 필리핀은 입국 시 별도의 입국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15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 입국 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동행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이 법적인 보호자인 이 부모 이외에 다른 분들이 인솔을 해서 입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솔하시는 분이 정식으로 인솔을 위탁받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비자를 발급받는 것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어 보입니다만, 오늘은 이 부모 미동반 아동의 필리핀 입국 절차와 준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예. 먼저 청취자들에게 네. 저 사장님 소개를 좀 잠깐 부탁 좀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필리핀 대사관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비사 대표 백영봉이라고 합니다. 예. 위치는 필리핀 대사관 바로 밑에 있고요. 주소까지 말씀해 드려도 되나요? 예. 예,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2번지고요. 5-1번지는 필리핀 대사관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옆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가야 되죠? 대중교통. 지하철은 6호선 녹사평역에 내리셔서 마을버스 3번을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대사관 앞에 바로 씁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네. 요즘에 좀 어떤가요? 요즘에 지금 이제 한참 6월 이제 중순 들어가니까 이제 네. 필리핀으로 여행이나 어학연수 여름에 또 이제 영어 캠프 같은 것들도 많고 하니까 네.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지금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성수기는 아니고요. 6월 달인데 아직은 준비하실 기간이 좀 남아 있고요. 보통 6월 말이나 7월 초에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때 준비를 해서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아직까지는 좀 한습한 편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오늘 좀 궁금한 사항은 네. 이제 필리핀이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비자 없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게 지금 그 부모의 동반 없이 그 아이들끼리 만 15세 미만의 아이들끼리만 다른 인솔자를 통해서 입국을 하게 될 경우에 특별히 더 필요한 서류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도 많고 또 옛날 규정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새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그러면 제가 순서대로 좀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동반해서 들어가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네. 다른 서류는 다 필요 없습니다.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예요. 네. 그냥 주민등록 등본을 영문으로 떼셔서 가시면 돼요. 그건 어떻게 떼죠? 영문으로 떼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그냥 영문으로 띄워달라면 띄워줍니다. 요즘에는요, 한국에서요. 이게 별다른 무슨 저거 없이 그냥 영문으로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문 표기법은 다 틀리잖아요. 한국 분들도 보면 발음 나름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철자가 영문 철자가. 예. 보통 영문으로 띄워달라고 하면 동사무 쪽에서 그 영문 이름을 적어달라고 종이를 따로 줘요. 이제 거기에다가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이름의 영문 철자하고 이제 같이 갈 그 아이 이름의 그 영문 철자가 같이 영문 철자하고 정확하게 쓰시면 그대로 나와요. 공개까지 나오니까 굳이 다른 서류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면 그 영문 이제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가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시면 되고 이제 부모님이 안 따라가고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서류가 또 달라지죠. 그렇습니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죠? 일단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인증을 득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 방법하고 아니면 그냥 변호사 공증까지만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서류 같은 경우는 원래 정식적으로 대사관에서 공지하는 경우는 대사관 인증까지
득해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정확한 FM 방법이고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손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번역 봉지만 해도 들어가도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이제 대신에 비용 차이는 배 이상이 납니다. 어떤 게 더 비싼가요? 당연히 대사관 인증 비용이 들어가니까 절차를 한번 더 대사관 인증비가 거치니까. 들어가죠. 예, 절차를 두 개를 더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 당연히 더 비싸겠죠. 그러면 좀 비싸긴 네. 하지만 네. 그 FM 방법. FM 방법은 일단은 네네. 그 인솔자 위임장이라고 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예예. 번역 공증을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교부 인증을 받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외교부 인증을 받은 다음에 대사관 인증을 받아요. 그 대사관은 그 주한 필리핀 대사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주한 필리핀 대사관. 네네.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 그 레드리본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어터티케이션이라고 하지만 레드리본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니까 거기까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 그 위에 이렇게 이렇게 그 빨간색 띠 이렇게 두른 그 그렇죠. 서류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는 그 레드리본이 있는 게 인증된 서류라고 하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손님들도 대부분 보면 레드리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정확한 그 언어는 어터티케이션, 그러니까 인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예, 거기까지 되는 거고요. 그 대사관에다가 인증을 한 그 레드리본을 달기 위한 서류를 제출할지 할 때 그 필요한 서류가 우리나라 예. 외교부에서 공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인증을 받아야 돼요. 뒤에 보면 이제 공증한 서류에 예. 뒤에 예. 외교부 인증 딱지가 붙어요. 스티커가 붙어요.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스티커를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예. 종로구청 뒤에 코리안 리빌딩 4층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있어요. 예. 종로구청 외교부 영사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교부 영사과만 따로 나와 있어요. 외교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외교부 영사과를 찾아가서 그것을 먼저 예, 그쪽에서 인증을 받고 예. 그 다음에 대사관에 오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필요한 서류는 아까 요거는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한 거죠, 지금? 예,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신다고 하시면 네네. 서류를 작성을 해서 예. 번역 공증을 받고 예. 외교부 영사과에 가서 외교부 스티커를 받고 예. 그 다음에 필리핀 대사관에 오셔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좀 뭐 생각만큼 되게 까다롭고 간단하진 복잡해요. 않네요. 뭐 다닐 것도 예, 그러니까 많고. 예, 준비하실 것도 많고요. 예, 번역이야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종로 갔다가 이태원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네요. 예,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루에 거의 다 못 끝내시더라고요. 손님들 보니까. 이 서류들이 개인적으로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 나오기는 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간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공증 받는데 뭐 당연히 공증사비에 사람이 많으면 시간이 늦게 걸릴 거고. 그죠? 그다음에 네. 외교부 가도 외교부 사람이 밀려 있으면 늦게 걸릴 거고요. 예. 바로바로 된다고 하더라도 예. 중요한 거는 필리핀 대사관이 오전 12시까지만 서류를 받습니다. 오전 12시요? 예, 오전 12시까지 서류를 받고 예.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서류가 나가요. 그런데 접수를 하게 되면 예. 접수한 날로부터 2박 3일 후에 서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필리핀 대사관 자체만 벌써 2번 가야 되네요,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2번을 가셔야 접수하러 되는 한 거예요. 번, 이제 찾으러 한 번. 예.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야, 이태원 근처에 사는 분이 아니라면은 이게 뭐 하기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진짜 황당한 경우를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하루에 예. 끝날 수가 없는 서류니까요. 어쨌든 간에요. 그러면 아까 그 변호사 예. 공증만 받는 그 방법도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이게 변호사 공증하는 방법도 이제 이거는 서류가 영문 서류이기 때문에 번역 공증을 하셔야 돼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공증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무나 가도 번역만 되어 있으면 바로 공증이 되는데요. 네네. 요즘엔 법이 바뀌어서요. 번역한 사람이 공증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번역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이 가도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번역한 사람도 그 능력을 증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가 뭐 800점 이상이라든지 그럼 증명서를 가져가야겠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외국어 대학 아니면 뭐 일반 대학 영문학과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든지 하는 증명서를 갖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졸업 증명서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지 굉장히 까다로워졌네요. 그거 엄청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 일반 손님들은 이제 웬만하면 공증도 못 받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공증이 아니면. 그러니까 손님들이 황당해하죠. 가면 힘들어 하시고요. 이거 뭐 좀 바뀌어.
옛날처럼 생각하고 하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손님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 뭐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예.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네. 제가 설명을 듣고 있으면서도 좀 사실은 조금 황당한 이게 뭐 있긴 합니다. 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법이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예. 지금 원래대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자기 스스로가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에 오래 계셨다든지 아니면 굳이 영문학과가 아니더라도 외국에 있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자격 공부해서 그렇죠. 충분히 아주 뭐 간단한 소리 뭐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주민등록번이나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중요한 서류가 아니니까. 그런 서류들 다 그 번역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공중이. 뭔가 뭐 필요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겠지만. 조금, 네. 그러니까 이제 공정사무실 쪽에서도 힘든 거예요. 그런 걸 다 맞춰야 되니까. 왜냐면 서류가 다 각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공증을 할 때마다 말하자면 제가 공부를 간다고 하면 제 졸업증명서가 그것도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학교를 나왔으니까 필리핀 졸업증명서를 번역한 거하고 원본하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때마다 건수마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받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저도 힘들고요. 그러겠네. 중간에서 일 처리해 주실 때도 이게 굉장히 번거롭게 됐네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힘들죠. 아이고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까다로워졌지만 그건 뭐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지 손님들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더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래 이게 좀 그러긴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서류를 다 준비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는 어떤 절차들을 밟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사관에 들어가서 번역 공증을 외교부 인증까지 받게 되면 대사관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고 2박 3일 후에 받으러 오셔서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손님들이 그냥 그것만 갖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을 영문으로 떼서 어차피 그 사이에 끼셔야 돼요. 추가로 한 장이 더 필요한 거네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그냥 번역 공증되어 있는 거니까 부모님 이름밖에 안 나오잖아요. 부모를 증명할 게 없잖아요. 그 부모가 정말 이 사람 부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입국할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야? 엄마야? 엄마인 증거 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어떤 손님 한 분이 이렇게 꼬투리를 잡혔다. 너무 황당하더라. 나도 황당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꼬박꼬박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주민등록 등본을 꼭 첨부해서 가십시오. 영문으로 된 걸.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그것도 꼭 준비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게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비용은 대사관 이전까지 한다고 하면 아마 실 비용만 아마 한 7만 원 정도가 들어가실 거예요. 이게 좀 실 비용만. 본인이 직접 움직이면. 본인이 대행을 하지 않고 움직이면.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돈만. 그렇죠. 실제로 다 내는 돈만. 왜냐하면 일단은 25,000원 번역 비용, 공정 비용 들어갈 거고요. 33,550원 대사관 비용 들어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인증 비용 또 들어가실 거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제 조금 아까 약식으로 한다는 변호사 공증만 하는 경우. 변호사 공증만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행을 해주신다고 하시면 5만 원이면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대개까지 빠른 등기로 보내드려요. 이제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기까지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되게 편하시죠. 제가 왜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사관의 일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서류가 필리핀 입국장에 계류가 돼서 나중에 또 들어갈 때, 어쩔 때 또 다시 들어갈 때,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저도 대사관 인증을 받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서류라고 하면, 원칙대로 해서 한번 할 때 원칙대로 해서 제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좋다. 드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냥 대사관 필리핀 입국장에서 모아져서 그냥 버리는 서류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학생이 들어올 때 얘 맞구나. 맞구나. 이 사람 맞네. 맞네. 그리고
돈 내고 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굳이 1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이거 할 이유가 없다고 제가 그러네요. 생각이 돼서 예. 번역 공증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상이 없어요. 예. 지난 한 7, 8년간 이렇게 해드렸는데 예. 한 번도 저한테 컴플레인 걸려온 적이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손님들한테 이렇게 비싼 방법 하지 마시고요. 네. 번역 공증만 해가시고 요것만 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소개를 해드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네. 하는 데까지 그 사장님께서 그 처리해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이제 서류를 아까 말씀해 주신 서류를 준비해서 예를 네. 들면 이제 뭐 지방에 계셔서 이제 직접 찾아뵐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게 도착한 날로부터 그 번역 공증만 하신다고 하시면 3일이면 도착하고요. 예. 만약에 대사관 이중까지 한다고 하면은 일주일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대사관 이중에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 출국 일정이나 이런 걸 봐서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미리 해놓는 그러니까 게 낫겠네요. 최소한 열흘 이전에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출국일 기준 열흘 아무리 이전. 적어도. 그렇죠. 예. 그래야 마음 편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장으로 출국장으로 가실 수 있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출국장에서 네네.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걸 보여달라고 해요. 그 서류를 보여달라고 해요. 예. 그걸 있는 걸 확인하고 티켓팅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주의사항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제가 네. 이거는 이제 좀 좀 특별한 경우일 수 있겠지만 네. 이제 이모나 무슨 뭐 삼촌이나 이렇게 이제 뭐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네. 조카들을 데려갈 경우도 사실은 직접 법적인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 만드셔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부모가 아니면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면 무조건 다 갖고 만드셔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조카가 둘이에요. 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조카 둘을 데리고 들어간다. 네. 그러면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같잖아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공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한 명 한 명씩. 왜냐하면 예. 불을 따로따로 받아요. 아. 두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서류가 하나라고 해서 돈을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은 어차피 따로따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낸다는 게 혹시 그 필리핀에 입국할 그러니까 때 공항에서 내는 그렇죠. 입국세가 되는 거예요. 입국세 이외에 다른 서류가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안 오니까 네네. 말하자면 뭐 페널티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네네. 그런 개념으로 한 사람당 3,150페소 정도? 아. 그 정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 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아, 지금 현재 환율을 따지면 그 정도 금액을 내셔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네. 한 사람씩 할 때마다 영수증을 따로 끊어줍니다. 그 영수증을 예. 꼭 잊지 말고 아이 여권 뒤편에 꼭 넣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영수증을 끊어준다는 얘기죠? 필리핀 공항에서? 그렇죠. 네. 그 돈을 냈고 영수증을 꼭 받아서 네네. 아이 여권 뒤에다가 호치키스를 찍든지 아니면 붙여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분실하면 안 된다? 나올 때 예. 이상한 소리 해요. 가끔 가다가. 기록에 이거 안 남아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더 내라는 소리예요. 너 그때 입국세 안 했으니까 지금 돈 더 내.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경우는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영수증은 체크해서 꼭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필리핀은 하여튼 뭐 하나부터 열까지 뭐 다 이 증빙 서류를 늘 챙겨두는 게 그렇죠. 그게 하나의 기탈이 팁이죠. 없는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것 같네요. 이거 뭐 심지어 네네. 아이들 돈을 정상적으로 다 내고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는데도 예. 나올 때 꼭 그걸 걸리는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확인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나올 때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냥 황당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예. 혼자 나올 때니까 되게 황당하잖아요. 이제 아이 혼자 왜냐하면 이제 자국민이 자국 들어올 때는 인솔자, 유임장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그냥 나와도 돼요. 예. 그러니까 나올 때 그런 걸 물어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뒤에 영수증 보여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패스하고 나가게 되니까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좀 덜 불안하게 되겠죠. 네. 네. 요 마닐라에서 내는 비용은 꼭 페소가 아니고 뭐 원화는 안 받을 테고 US 원화는 안 받을 달러, US 달러나 아니면 페소인데요. 네네. 되도록이면 페소 받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그 달러를 또 페소로 바꿔야 돼요. 그쪽 나가서.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어른이 먼저 가서 자기 그걸 받습니다. 입국장 도장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여권을 내고 돈을 내고 나가는데 달러를 받으면 달러를 다시 또 그분이 밖에 나가서
거기 환전소에 가서 환전을 해가지고 와서 돈을 줘야 돼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예, 예. 복잡하잖아요, 되게 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 돈이 예. 좀 이쪽에다 바꾸는 게 조금 싸더라도 예, 예. 이쪽에서 그냥 공항에서 우리나라 공항이나 아니면 외환은행이나 이런 은행에서 필리핀 페소로 바꿔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비용만큼은. 그러니까 한 7,000, 그렇죠. 한 7, 80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그렇죠. 그 정도. US 달러를 되는 페소 거죠. 그 정도만 우선 그 환율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 그게 페소로 낫다는 바꿔가는 게 낫다. 그렇죠. 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한 아이도 팁이네요. 늘 불안하고 예, 예.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왔다 갔다 설렁설레 하는데 더 편하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게 또 한밤중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돈 바꿀 때도 없어요. 황당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냥 80불 돈 다 주고 와야 돼요. 바꿀 데가 없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한 일주일 새에 갑자기 이런 문의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장기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장을 네네. 하면서.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나올 때 네. 갑자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어른들이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은 이제 상관이 없고 어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 무슨 관광 가이드라든지 네네. 아니면 그쪽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래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일단 비즈니스 비자를 만들려면 네네. 비즈니스 퍼밋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뭐 뚝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이 걸리는 서류인데 네네. 준비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네네. 거기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 한 열흘 때에 거의 뭐 한 10명 가까이 계속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올 때 이게 지금 최근의 일인가요? 이게 가장 지금 최근의 일이에요. 오늘도 상담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나올 때 왜 이렇게 오래 머물렀냐라고 물어봐요. 그 출입국장에서 필리핀 그 이민국 직원이 그러면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I'm just tourist 이러는 거예요. 그냥 관광하러 왔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 필리핀에 오래 그냥 관광으로 오래 머물다가 지금 그냥 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영어를 잘 못하니까 겁나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한다. 그다음에 워킹 비자를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워킹 비자를 준비하려고 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네네. 그냥 투어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뉘앙스가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서 받아들일 예, 때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저한테 다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투어리스트 했다가 투어리스트가 왜 6개월 동안 있어야 돼? 이유를 대봐? 그럼 버벅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영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투어리스트라고 얘기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말이 꼬이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할 거다라든지 여기서 일을 할 거다. 그런데 비자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준비 시간이 걸리고 이제 들어가서 비자를 만들 거다라고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비자를 프리페어 하려고 지금 내가 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얘기하면. 그렇죠. 예. 근데 괜히 겁내거든요. 네. 왜냐하면 겁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장비 다 내고, 그죠? 정확하게 그렇죠. 연장비 다 내고 합법적으로 머물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괜히 영어를 못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려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세요. 혹시 이쪽 필리핀 대사관에도 어떤 증명서를 띄워주면 네네. 그걸 가지고 들어갈 때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쪽 대사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결국엔 이제 필리핀 현지에서 해결을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일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유를 찾고 풀어야죠. 그럼 필리핀에 있는 변호사를 한국에 계신 분이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저한테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도 그쪽에 필리핀에 있는 사장님이 막 수소문해서 보겠죠. 자기 직원이니까 막 알아봐줬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갑자기 이제 한인회를 통해서라든지 막 알아봤는데 30만 페소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30만 페소라는 게 뭐죠? 거의 800만 원 돈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 비용이라는 게 무슨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30만 페소를 준다. 그게 이제 30만 페소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30만 페소를 주면 내가 네 블랙리스트 거기 있는 거 풀어줄게 그 얘기예요. 아,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벌금처럼 당신이 예. 나에게 거짓말했으니 벌금이다 이게 아니라 벌금은 따로 내는 거고 벌금은 따로 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벌금 페널티를 따로 내는 거고 변호사 비용이 30만 페소를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오신 분들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식적으로 그렇다고 무슨 비용을 안 내서 그 연장 비용을 안 내서 불법 체류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돈 떼고 정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7, 8만 원 돈을 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되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방법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필리핀 어디에서 공항마다 다른 건가요? 세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지금 연락 오신 분이 네네. 세부, 그 마닐라, 클라 이 세 곳에서 지금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전국 이거 어느 특정한 공항의 문제가 아니고 필리핀 자체적으로 지금 다 그러는 거네요.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네네. 되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겠네요. 불이익을 안 당하세요. 예. 예. 그 사장님이 지금 파악하신 분들이 한 얼마나 되죠? 지금 저한테 오신 분, 연락 주신 분만 하더라도 거의 한 7분? 8분 정도 돼요. 요 3주 안에. 야,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연락 주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사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 않은 많은 분들도 숫자는 네. 상당수가 또 이런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한테 오늘 오신 분도 자기 서류를 보니까 자기 서류를 보니까 물론 한국 분들이 아니겠지만 네. 130번이래요. 자기 번호가. 그러면 그분 앞쪽으로 최소한 129명이 더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야,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거의 하루에 한두 명 이상씩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요 3개월 안에. 그러네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그전까지는 아무런 그런 게 없다가 그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동명이인. 네네. 말하자면 이름이 같아서 억울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간단해요. 그냥 이쪽에서 그냥 동명이인이다라고 하는 증명서만 떼어가서 들어가실 때 그걸 제출하고 보여주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네. 네, 그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하고 딱 체크가 돼서 올라가 버렸으니까 문제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황당하고요. 발생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나갈 때 솔직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최고로 좋아요. 영어가 되든 안 되든 자관 거짓말 하지 말고 네네. 나는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만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내가 I will make this Philippine 워킹 비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비자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편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정확하게 거짓말만 하지 않으시면 예.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세요. 그렇겠네요. 불이익을 당할 이유도 예. 없고요. 가장 좋은 해결책이네요. 예방책이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현황을 잘 전해주셔서 이제 앞으로 한국에 이제 단위로 오가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리핀 대사관 근처에 있다 보니까 네네. 이제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네네. 그나마 저는 이렇게 모르면 저도 올라가서 물어보면 되니까요, 담당자한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좀 빠르게 연결이 될 수도 있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네.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요런 필리핀 업무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또 연락 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도 좋은 말씀 왜냐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필리핀에 계시면서 의외로 몰라서 불이익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예. 상담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연락 주시면 저 같은 경우도 이미 또 굳이 하지 않을 이런 아까처럼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죠. 참만 잘하시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무비자 입국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적절히 받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필리핀 입출국 과정에서 이민국 심사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방식의 행동과 대처가 필요할 테니까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